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은 노후 건강과 시니어들의 삶, 그리고 일상 속 건강 상식을 따뜻하게 풀어드리는 곳입니다. 혹시 오늘도 식탁 위에 들기름 한 병 올려두셨나요? 나물 무칠 때, 달걀지단 부칠 때, 고소한 향을 위해 한 번쯤 두르시는 그 기름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들기름 지금 어디에 두셨나요? 부엌 창가 쪽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들기름의 양면성입니다. 먼저 들기름이라는 건 어떤 기름일까요? 들기름은 들깨를 압착해서 얻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좋은 기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옛날 어르신들은 들기름을 기름 중의 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밥에 비벼 먹거나 된장에 넣거나 김 구울 때 쓰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좋은 기름이 어느 날부터인가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관 상태가 나빠졌을 때입니다. 들기름은 다른 기름보다 훨씬 더 산화가 빠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공기와 닿거나 빛을 받거나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급격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산화된 기름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아시나요? 그건 단순히 맛이나 냄새가 이상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몸속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간을 혹사시키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 같은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담배 연기, 석탄가루, 자동차 매연에서도 발견되는 아주 독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식탁에서 나물 한 접시를 통해 조금씩 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섭지 않나요? 들기름의 성분을 보면 좋은 지방산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지방산 자체가 열과 산소의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강에 좋다는 그 요소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쉽게 상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 온도, 용기, 개봉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만 잘못 관리해도 금세 산패가 진행됩니다. 산패란 기름이 썩는 과정이에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냄새와 맛이 변하고 색깔도 탁해집니다. 이게 진행되면 과산화 지질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간 기능 저하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럼 도대체 들기름을 어디에 두면 안 되냐?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햇빛이 드는 곳, 상온, 가스레인지요. 이 세 곳 중 한 곳이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옮기셔야 합니다. 들기름은 절대 상온에 오래 두면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한 달만 지나도 산패가 시작돼요. 창가에 두거나 가스불 근처에 두면 열 때문에 변질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습관적으로 들기름을 부엌 위에 둬요. 요리할 때 바로 쓰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 습관이 우리 몸을 천천히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들기름이라면 빛을 막지 못해서 더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꼭 갈색 유리병이나 불투명 용기에 담아야 해요.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들기름은 4도 이하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25도 상온에서는 20주 만에 산패도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냉장 보관했을 때는 40주가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개봉 시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들기름은 개봉한 순간부터 산소와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개봉 후 3개월 안에는 다 써야 합니다. 그 이상 지나면 향이 달라지고 맛이 텁텁해지며 몸에 해로운 산화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냉장 보관하니까 괜찮겠지 하시죠? 냉장 보관도 완전한 방어막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질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향이 이상하거나 쩐내가 난다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색이 탁하거나 점도가 이상하게 끈적거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미 산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걸 계속 먹으면 위점막을 자극하고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어느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식으로 나물을 자주 드시던 분이었어요. 나물엔 늘 들기름을 듬뿍 넣어 고소하게 무쳤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입맛이 떨어졌대요. 병원에 가니 간 수치가 높아져 있었죠. 이유를 찾던 중 의사가 물었습니다. 기름은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냥 부엌 위에 놔둬요. 냉장고 넣으면 굳잖아요. 의사는 바로 말했어요. 그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그분이 쓰던 들기름은 이미 심하게 산화되어 있었고 그걸 매일 섭취하면서 간에 부담을 줬던 겁니다. 들기름이 독으로 변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여러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그만큼 들기름의 산패 문제는 단순한 보관 실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독성의 시작이에요. 들기름이 산패하면서 생기는 변화는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맛으로도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쓰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기름의 핵심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특히 오메가3로 알려진 알파리놀렌산이 전체 지방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좋은 지방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공기 중 산소, 빛, 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성분일수록 쉽게 상한다는 말이죠. 이 알파리놀렌산이 산화되면 과산화 지질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과산화 지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막을 파괴하고 DNA를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이 누적되면 결국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오래된 기름이나 산패된 기름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이 간암, 대장암, 위암 등과 관련 있다는 경고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산패된 기름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줄어드는데 이런 산화된 지방이 들어오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즉, 고소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노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에서 실제로 1급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말은 어떤 과정을 말할까요? 그건 주로 가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습니다. 즉, 쉽게 연기가 나는 온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보통 160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죠. 그 이상으로 가열되면 지방이 분해되면서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흡연자에게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의 프라이팬 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들기름을 볶음용이나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먹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열을 받으면 좋은 성분은 파괴되고 해로운 물질만 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들기름은 조리용이 아니라 향과 풍미용으로만 써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나물 무침의 마지막에 살짝 두르거나 밥에 비벼 먹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사용법이에요. 한 방송에서 식품 전문가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들기름을 한쪽은 상온에서 한쪽은 냉장 보관하며 비교한 결과 3개월 후 냄새, 색, 산패 정도가 모두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상온 보관한 들기름은 이미 고약한 냄새가 나고 기름이 탁해졌으며 실제로 화학 분석을 해보니 과산화지질 수치가 5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냉장 보관한 것은 여전히 맑고 향이 고소했죠. 즉, 보관 장소 하나로 들기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냉장 보관이라고 해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냉장고 문 쪽, 즉 자주 열리고 닫히는 곳에 두면 온도 변화가 심해서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냉장고 안쪽 깊숙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뚜껑은 꼭 꽉 닫으셔야 합니다.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잠깐 자가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집에 있는 들기름이 개봉한 지 얼마나 됐나요? 3개월이 넘었다면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색이 누렇게 짙어졌거나 향이 탁하고 비릿하다면 그건 이미 산패가 진행된 상태예요. 아깝다는 생각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건 결국 내 몸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 조사에서도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하는 가정이 전체의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냄새가 변했는데도 그냥 쓴다고 답했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흔하지만 인식은 낮습니다. 기름인데 뭐 어때? 하고 넘기기엔 그 결과가 우리 몸속에서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들기름을 건강하게 쓰기 위한 정확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냉장 보관이 기본입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상온에 하루만 놔둬도 산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용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병은 피하고 갈색이나 검정색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산패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기 접촉 최소화입니다. 기름을 덜 때마다 공기와 닿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쓰는 게 좋아요. 500ml짜리보다 200ml 병 2개가 더 안전하다는 말이죠. 넷째, 고온조리 금지입니다. 볶음, 튀김, 부침에는 들기름 대신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세요. 들기름은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살짝 두르는 정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개봉 후 3개월, 미개봉은 6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유통기한이 길더라도 실제 산화는 그보다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그리고 혹시 남은 들기름을 냉동 보관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들기름은 냉동 시 향이 변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소량을 구매해서 빠르게 쓰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최근 학회 자료에 따르면 산화된 기름을 장기간 섭취한 실험쥐에서 간 세포 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식습관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쯤 되면 그럼 들기름을 오래 신선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사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귀찮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이에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그게 바로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먼저 소포장 구매를 권해드립니다.
기름은 용량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들기름은 개봉 순간부터 산소와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한번 개봉하면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대용량보다는 100ml나 200ml 정도의 소병을 여러 개 사서 순차적으로 여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 노출이 줄어들고 매번 신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 다음은 덜어쓰기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병을 부엌 선반 위에 두고 그냥 쭉 따라 쓰시죠. 그때마다 공기가 들어가고 내부 산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 대신 미리 소용량 용기에 덜어놓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하세요. 요리에 쓸 만큼만 꺼내서 쓰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빛 차단도 꼭 기억하세요. 혹시 들기름을 투명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빛, 특히 햇빛과 형광등 불빛에도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능하면 갈색 유리병이나 불투명 용기로 옮겨 담으세요. 빛을 막는 것만으로도 산패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름병 입구 관리도 중요합니다. 입구 주변에 묻은 기름은 산소와 닿으면서 빠르게 변질됩니다. 그 기름이 병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죠. 따라서 매번 사용 후엔 병 입구를 마른 키친타월로 꼭 닦아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전체 품질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름을 절대 플라스틱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마세요. 기름이 플라스틱 성분을 녹일 수 있고 미세화학 물질이 섞일 위험이 있습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이건 식품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유통기한과 산패 테스트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통기한은 제조일 기준으로 정해진 품질 보장 기간일 뿐 보관 환경에 따라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온 보관이라면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색이 짙어지거나 향이 달라지면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이건 눈보다 코로 구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들기름의 본래 향은 고소하고 살짝 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산화되면 비릿한 냄새, 약간 쩐내 같은 냄새가 납니다. 한번 맡으면 음식 냄새가 아니다 싶을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살짝 손가락에 묻혀보세요. 미끄럽지 않고 끈적하거나 약간 걸쭉해졌다면 이미 산패가 진행된 겁니다. 그럴 땐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여기서 기름이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냄새 좀 변했을 뿐인데 괜찮다 하시죠. 하지만 그게 쌓여서 건강을 망치는 겁니다. 기름은 돈보다 싸게 살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늘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셨대요. 직접 농사지은 들깨로 기름을 짜서 1리터 유리병에 담아두셨다더군요. 그런데 냉장 보관이 아니라 부엌 선반 위 창가 쪽에 두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기름의 색이 점점 진해졌지만 자연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드셨죠. 그 후로 속이 자주 쓰리고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난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높고 담낭 기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물었고 결국 산패된 들기름이 주된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냉장 보관으로 바꾸고 소용량 병만 쓰신대요. 몇 달 후 다시 연락이 왔는데 식사 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혈액 검사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시니어 세대에서 정말 흔한 일입니다. 좋은 들깨로 직접 짰으니 괜찮겠지 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들기름의 질보다 더 중요한 건 보관과 관리 습관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들기름을 가열하면 향이 더 살아난다.
이건 절반만 진실이에요. 짧게 아주 약한 불에서 한두 초 정도만 데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160도 이상이 되면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즉 향을 내기 위한 약한 온도와 조리용 가열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들기름은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넣어야 합니다. 볶음 중간에 넣지 마시고 불을 끈 다음에 살짝 두르는 게 정답이에요. 최근 식약처에서도 들기름과 참기름의 가열 안전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들기름은 온도가 200도에 도달했을 때 유해물질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참기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죠. 그래서 요리에 따라 들기름보다 참기름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볶음 요리에는 참기름, 나물 무침에는 들기름이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이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산패된 기름은 냉장고 안에서도 다른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서 나는 산패 냄새가 냉장고 내부 공기를 타고 다른 음식에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뚜껑을 단단히 닫고 별도의 밀폐 용기에 넣는 것을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냉장고 맨 아래 칸, 즉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들기름을 다른 기름과 함께 두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마늘기름이나 고추기름 옆에 두면 향이 섞여 품질이 변합니다. 기름끼리의 냄새 교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기름 전용 칸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들기름 하나 관리하는 게 이렇게까지 복잡할 거라 생각 못 하셨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게 우리 몸을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는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결과를 만듭니다. 들기름도 그중 하나일 뿐이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집에 있는 들기름이 어디에 있나요? 부엌 선반 위? 아니면 냉장고 속 깊은 곳? 혹시 유통기한이 6개월 넘은 병이 아직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정리의 날입니다. 색향, 끈적임. 셋 중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미련 두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건 건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행동입니다. 이제 들기름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볼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는 사실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안에 들어있는 지방산의 종류와 안정성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말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아주 높아요. 참기름이나 해바라기유보다 훨씬 많죠. 문제는 이 오메가3 가열과 산소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과 사용이 까다로운 대신 제대로 쓰면 정말 훌륭한 기름이 됩니다. 반대로 포화지방산이 많은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는 열에는 강하지만 혈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름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르다는 것,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중간쯤에 있어요. 열에는 어느 정도 강하면서도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볶음이나 구이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쓸 수 있죠. 들기름은 그보다 훨씬 예민한 성격입니다. 조금만 잘못 다뤄도 변질되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들기름은 향용, 참기름은 조리용, 올리브유는 볶음용. 이 세 가지를 역할에 맞게 구분해서 쓰면 훨씬 건강한 식탁이 됩니다. 그럼 시니어 세대는 하루에 기름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50대 이상 성인의 지방 섭취 권장량은 하루 총 열량의 약 20에서 25%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전체 지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섭취 칼로리가 1800칼로리라면 그중 400에서 450칼로리 정도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게 적당합니다. 기름으로 따지면 하루 3에서 4큰술 정도죠. 그중 들기름은 하루 한 숟가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들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혈관이 더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산화의 위험이 커지죠. 들기름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관 실수 때문에 그 효과를 다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기름을 조리용으로 써서 몸에 독소를 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비단 가정뿐 아니라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식할 때도 들기름 향이 너무 강하거나 기름 맛이 텁텁할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신선하지 않은 기름을 과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들기름이라도 압착 방식에 따라 산화 속도가 다릅니다. 저온압착 냉압착으로 짠 들기름이 고온압착보다 산화에 훨씬 강했습니다. 즉 생산 과정에서부터 이미 포괄력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들기름을 구매할 때는 냉압착, 저온압착, 무정제 같은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제품은 자연 그대로의 향은 유지하면서도 산화 방지 성분인 토코페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타민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비타민 E는 지방의 산화를 늦춰주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들기름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지만 열을 가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고온에 쓰면 좋은 지방도 사라지고 보호막 역할의 비타민 E도 함께 파괴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산패된 지방뿐입니다. 자, 이제 하나의 비교 실험을 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엔 냉장고에 보관된 신선한 들기름, 오른쪽엔 부엌 창가에 한 달 동안 놓인 들기름이 있습니다. 두 병을 동시에 열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냉장고 속 기름은 투명하고 맑으며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반면 상온 기름은 색이 짙고 묘하게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이미 산화가 진행되고 있죠. 이걸 그냥 쓰면 우리 몸속 세포막까지 공격당하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독이에요. 그러면 들기름을 안 쓰는 게 낫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죠.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된 들기름은 여전히 최고의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관 내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좋은 기름도 관리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건강식품은 무조건 많이보다 올바르게 가 우선입니다.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자연식 건강식이 유행이죠. 직접 짜서 먹는 들기름, 참기름. 이런 기름이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직접 짠 기름이 오히려 더 빨리 상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화 속도가 빠르고 냉장 보관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변질됩니다. 즉, 집에서 짠 기름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름은 직접 짜는 정성보다 바르게 관리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짜도 그걸 햇빛 아래 두면 결국 산패의 길로 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름을 조리할 땐 한 번 쓴 기름은 다시 쓰지 않는다. 들기름은 특히나 재사용 금지입니다. 볶음이나 부침 후 남은 기름을 다음날 다시 쓰면 이미 산화된 기름에 또 열이 가해져서 독성 물질이 2배로 늘어납니다. 한 번만 썼어도 반드시 버리세요. 조금 아깝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그게 가장 이득입니다. 결국 요리의 핵심은 맛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좋아서 조금 더 넣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방울이 내 몸속 세포에 어떤 신호를 줄까? 그 순간 멈칫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먹는 것 하나하나가 바로 약이 되거나 독이 됩니다. 젊을 땐 몸이 알아서 정리해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적게 먹되 제대로 먹자. 들기름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지만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기름도 관리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 그리고 보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살린다. 이 두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들기름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한 가지씩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있나요? 부엌 선반 위, 창가 근처, 가스레인지 옆이라면 지금 바로 옮기세요. 냉장고 안쪽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곳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둘째, 병은 투명한가요? 빛이 들어오는 투명 병은 산화의 지름길입니다. 가능하면 갈색 유리병 아니면 불투명 용기로 바꾸세요. 셋째, 개봉일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개봉 후 3개월이 지나면 향이 변하고 영양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비릿한 냄새가 나면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는 마음이 건강을 해치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가열용으로 쓰고 있지 않나요? 들기름은 절대 고온에 쓰면 안 됩니다. 볶음, 튀김, 부침에는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들기름은 요리 마지막 단계에서 향만 더해주는 역할로 쓰는 게 정답입니다. 다섯째, 직접 짠 들기름이라면 보관할 때 확인을 2배로 하세요. 정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산화가 훨씬 빠릅니다. 냉장 보관은 필수, 가능하다면 한 달 안에 모두 소비하세요. 여섯째, 오래된 기름은 재활용하지 마세요. 튀김 후 남은 기름, 볶음 후 남은 기름. 그 어떤 이유로도 다시 쓰면 안 됩니다. 이미 산화된 기름은 열을 받는 순간 유해물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 6가지가 오늘 들기름의 생명줄입니다. 지금 방송 들으면서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셨다면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이에요. 이제 잘못 알고 있던 상식 3가지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산 들기름은 괜찮다. 아닙니다. 산패는 원산지와 상관없습니다. 국산이라도 보관이 잘못되면 똑같이 상합니다. 두 번째, 냉장 보관하면 유통기한 끝까지 괜찮다. 그것도 아닙니다. 냉장 보관은 단지 산화를 늦출 뿐이지 멈추게 하진 못합니다. 개봉 후 3개월, 이건 철칙입니다. 세 번째,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괜찮다.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산패된 기름도 처음엔 고소한 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비릿하게 변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예요. 자, 이제 들기름을 제대로 활용하는 생활 속 건강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나물 무침은 불을 끈 뒤 들기름 한 방울. 이건 최고의 조합이에요. 불 위에 두지 않고 잔열만 이용해서 향을 내면 영양도 지키고 고소한 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밥 비빌 때는 뜨거운 밥이 아니라 살짝 식힌 밥에 들기름을 넣으세요. 뜨거운 밥은 기름을 데워버려 향이 날아가고 산화가 빨라집니다. 셋째, 들기름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 보세요. 레몬즙, 간장, 깨소금 조금만 섞어도 훌륭한 홈메이드 드레싱이 됩니다.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손실 없이 들기름의 좋은 지방산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죠. 넷째, 들기름은 마늘이나 생강, 간장과 궁합이 좋습니다. 같이 섞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건 한방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조합이에요. 다섯째, 보관 중엔 항상 뚜껑을 단단히 닫고 냉장고 안쪽에 두세요. 공기, 빛, 열. 이 3가지가 기름의 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들기름 냄새가 이상해졌다면 그걸 바로 버리기 전에 기름 테스트를 해보세요. 작은 종이에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하루 정도 두면 냄새가 확실히 구별됩니다. 비릿하거나 쩐내가 나면 바로 폐기하세요. 이제 들기름 하나를 통해 배운 게 참 많죠. 사실 이건 단순한 식품 관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몸에 좋다고 들은 걸 무작정 믿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고 실천하는 태도. 그게 바로 진짜 건강입니다. 나이 들수록 조금 더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 하나를 냉장고로 옮겨두는 행동,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을 지키고 간을 살리고 나의 내일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 떠오른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관심이니까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내용 어렵지 않았죠? 들기름은 냉장 보관. 개봉 후 3개월. 빛 차단, 공기 차단. 고온조리 금지. 향이 변하면 즉시 폐기. 이 5가지 원칙만 지키면 들기름은 여전히 최고의 건강기름으로 남습니다. 혈관 건강, 뇌 건강, 염증 완화. 모두 이 한 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기름 하나, 물 한 잔, 잠 1시간. 이 사소한 것들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청취자분들의 건강 여정에 또 다른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들기름처럼 향기롭고 고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